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에 뭐랄까 큰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대표, 그리고 더본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저도 백종원 대표 브랜드를 꽤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 소식은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름 뒤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논란의 시작점은 더본 코리아의 덥죽이라는 제품 광고였어요. 아, 덥죽이요? 네,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사용했다고 딱 명시를 했는데 실제 원재료를 보니까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 새우였던 거죠. 아, 자연산이랑 양식은 완전 다른 건데. 그렇죠. 이게 뭐 단순 실수였다기보다는 그 자연산이라는 표현 자체를 확인 없이 사용했다. 이런 진술도 나왔고요. 확인 없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군요. 단순히 그냥 표기 오류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그냥 이 자연산 새우 문제 하나로 끝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문제들도 막 계속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산 새우 논란이 커지면서 뭐랄까 다른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네네. 그 서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원산지요? 아, 네, 그래서 백종원 대표는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까지 됐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그 백석된장이라고 있는데 이건 수입 원료를 썼거든요. 근데 홍보는 국내산으로 한 거죠. 아, 된장을요? 네, 그리고 또 그 한신포착 낙지볶음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마늘을 중국산을 썼는데 표시는 국내산으로 한 거예요. 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니 이건 뭐 소비자 신뢰랑 정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당신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살 때 가격이나 품질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원산지가.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국내 농어민 보호랑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고요? 원산지 말고도.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충남 예산에 백석된장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외국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 게 이게 또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요. 아, 농지법까지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안전 문제인데 LPG 가스통을 실내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서 안전 규정 위반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야, 정말 뭐 하나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죠. 뭐 백햄이라든지 탱저린 비어 이런 제품들도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내용물 관련해서 소비자 비판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요. 정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네요. 이걸 단순히 뭐 실수다, 아니면 뭐 직원 한두 명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뭔가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다양한 위반 사항들이 뭐랄까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는 건 이게 개별적인 실수가 아니라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컸죠. 그 과정에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시스템이 성장을 못 따라갔다. 네. 특히 뭐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인 이미지와 실제 기업 운영 사이에 어떤 좀 괴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당신께서도 아마 주목하고 계실 텐데 법적인 처벌이나 뭐 회사에 미칠 영향 같은 건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일단 그 원산지 표시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7년? 1억? 굉장히 세네요. 네. 그리고 다른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벌금이나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미 더본코리아 주가가 논란 터지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아, 반토막이요? 네. 상장할 때 공모가보다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당연히 뭐 판매 감소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백종원 대표 개인 그리고 기업의 평판 그리고 소비자 신뢰
이걸 회복하는 데는 정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점이죠. 당신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신뢰라는 게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사과문도 발표하고 뭐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하던데요. 2차례나 사과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번 사과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품질 관리 강화나 투명성 개선 약속들을 했어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긍정적인 방향인 건 맞아요. 그런데 뭐랄까, 핵심은 결국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약속했던 개혁안들을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시장의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참 유명인의 이름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보증수표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그 이름값이나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실제 기업 운영의 어떤 허점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번 논란을 보시면서 기업의 투명성이나 소비자의 신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셨나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